우리 도주대사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국민의힘 내부와 대통령실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어제 한동훈이가 이제 말이 바뀐 거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즉각 소환해야 된다. 즉각. 야, 말 바뀌는 거 보고 동훈아, 이놈 시끼. 그 전에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한동훈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부분 중진 의원들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률이 높아지고 보수 쪽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국민의힘 공천 딱 끝나고 마무리 다 되고 나서 여론조사가 다시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저게. 진짜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자기들이 피의자라고 피하고 하는 그런 방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당원들한테 여론조사 그 시즌이니까 대기하라고 해놓고 그 결과 보고 좋아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저렇게 놀래고. 호주와 국방 현안이 많아서 이정선 문제 없다고 했던 한동훈이가 즉각.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하고의 갈등 관계가 다시 한번 재발되는 느낌.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제 그 김건희 특검 등의 문제로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그때 충청도에 불났을 때 그 앙뚜아네트 김경률 때문에 그 관계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은 문제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 또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현실은요 황상문을 물러날 수 있는데요. 이종석 귀국시키는 건요. 지금부터 이종석 귀국하고 그러면은요. 얘는 사퇴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사퇴하라면 사퇴하라고 외치면 되지만 귀국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도 똑같아요. 귀국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국한다고 해봐요. 윤석열이 그 마음을 밤에 잠이라도 자겠습니까? 그 마음 불편해가지고. 그나마 호주에 있으니까 윤석열은 불편하지만 지지율은 계속 꼬라박고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다시 귀국을 하겠다 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다시 들어왔을 때 출국이 가능하겠는가. 이 일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현재 바로 전직 호주 대사가 아직 짐 정리를 못하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종섭을 내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우리나라 외교사에 참 드문 장면이죠. 네. 근데 어저께 한동훈이가 즉각 귀국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 대통령실이 하니까 한동훈이가 오늘부터 소위 말하면 한동훈식 도어 스태핑이 있었잖아. 오늘부터 그걸 안 하기 시작했어. 코미디 아니야 이것들아? 이제 어떻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당히 말조심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이는 들어와도 문제고 안 들어와도 문제예요. 이미 판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종섭이가 이제 호주에서 귀국한다고 쳐봐요. 공항에서부터 난리 나는. 그렇죠. 근데 사실상 피의자 대접 받지. 이제 이렇게 되면 갈 때처럼 뭐 브리스번 지나서 뭐 시드니 거쳐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들어올 때는 상하이나 도쿄 거쳐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네, 호주 직항 안 타고.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이라는 놈이 저기 시민 사심위 수석 항상무 상무. 아 저거 진짜. 네, 저분이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번 기회에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알고 나서 보니까 저 사건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피해자 저 칼에 맞은 저 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평생 고통을 받았다고 하죠. 네. 야, 야수 잘 들어.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너처럼 까불다가. 사시미 칼 맞은 적 있어. 저 사시미 좋아합니다. 농담이야. 이거야 씨발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무섭죠. 무섭게 느낄 만한 협박성 발언은 맞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기자들하고 밥 먹는 상황에서 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자들은 밥 먹고 나서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보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게 표현으로는 칼 두 방 찔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 기자의 상처 길이가 30cm였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살인에 준하는 그런 테러였던 거죠.
그리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뭐 안철수부터 김은혜 막 다 나서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이종섭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같은 개소리 하는 거지. 황상무 수석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뭐 후보들은 어쩔 수가 없죠. 특히나 지금 강남에서 있는 그 보수 지지자들도 다른 건 몰라도 저 이종섭 도주대사 저 사건은 해도 너무한다. 예.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건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실은 이종섭이를 임명 처리할 생각이 없다. 여기 이제 파워 게임 되는 거고요. 요거는 예를 들면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직언을 하게 되면 결국 윤석열의 레임덕인 것이고 안 받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총선이 망하는 것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프레임이 이렇게 잡혀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 한동훈 자체는 그런 데에 3분 이상 연설을 못한다며. 아 그렇죠. 나가서도 연설도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왜 흔히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스피치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저런 상황이고요. 어제 재밌었던 거는 엊그제 재밌었던 거는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한동훈을 평하기를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다.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나? 그게 현실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엔 또 하네요. 많이 답답할 거예요. 네. 그래도 이번 그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그 국민의힘을 다독일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으로 가장 큰 깃발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홍준표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판세를 숫자를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 1000명 갤럽 뭐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해본 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엄청 불리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힘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 국회의장 누가 하지? 자기들끼리 막 순번 정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긴다고 그 짐작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보수 지지층이 뭐 과응답하고 과표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뿌려놓고 자기들이 거둔 다음에 좋아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잔치판을 벌이다가 갑자기 판세가 안 좋아지니까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중도층 지지율 변화추이. 저건 제가 봤을 때 지난주 갤럽은 분명히 튄 측면이 있어요. 네. 튀어 보이긴 하는데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 서울 지지율도 한 주 사이에 15% 빠졌다. 이 얘기 나오니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겠죠. 지금 뭐 가뜩이나 서울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 15%가 저렇게 봤을 때랑 실제로 수치를 보고 봤을 때는 그 공포감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딱 서울에서만 저렇게 15%. 네. 왜냐하면 서울 지금은 원래 민주당한테 이전에도 경기도랑 인천은 좋았고 서울을 어떻게 회복하면 그게 인천 경기로 갈 상황이었는데 서울이 다시 나빠졌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 사람들 공천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종섭이나 황상무 이야기가 아니라 공천에도 지금 저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세요. 아주 주옥 같다 진짜. 저 리스트. 저 사람들 화면에 캡처 한번 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저 후보들 중에는 윤석열이 기소하고 구형하고 그래서 감옥살이 하거나 죄가 남아 있는 걸 사면하고 공천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 이런 얘기죠. 야 대단하네요 진짜. 돈 봉투 받은 사람, 미리 당선 축하 받은 사람,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람, 재판 감옥에 있다가 사면 받은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1차 명단 20명이에요. 나는 또 국민의힘 비례대표 본 줄 알았어 내가. 저 숫자가 아니야. 기소하고 구형하고 사면하고 공천하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기소 당하고 뭐 빵에 있어도 공천이 가능한 당입니다. 네. 근데 그 범죄라는 게 우리 민주당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지금 오늘 보니까요 이게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이제 뭔지 알겠어요. 마차님하고 나하고는 주파수 대역이 다른 거예요. 마차님하고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에코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차님 거만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 사실 라인도 바꿨잖아요. 마이크 자체 라인을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안 돼요,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지 않겠다 싶으면 오늘은 진짜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창 신경 써서 방송을 못 하겠네요. 자 오늘 동굴 컨셉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종섭의 해외 도피, 대통령 방탄 공천. 여기 지금 이종섭 아니 최상병 관련해 갖고 임종득이 신범 처리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단수 공천해 가지고 한 놈은 호주로 보내고 나머지 저 두 놈은 단수 공천해 버리고 이게 뭐야 대가성이야? 대가성이 아니고 뭐야?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공천 받은 사람들이 실제 국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저렇게 사건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걸 지금 등에 업고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또 할까요? 예. 예. 자 그리고 전 해수부 장관 김영석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에요. 야 뻔뻔하네요. 정말. 그러니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네.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된 도태우 장해찬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선언했습니다. 뭐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컷오프 되거나 한다면 당연히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야 된다고 특히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해찬의 무소속 출마 소식을 보면서 뭔가 미리 축하를 받았나? 박덕흠처럼? 왜 저렇게 무리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수용구라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려면 최소한 한 3선 정도는 하고 나서 네. 하태경 정도는 되고 나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질러야지 처음으로 도전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둘 수 없는 어떤 암흑의 그림자가 있는 건가 싶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자,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원래 선거라는 게 우리가 공세를 취할 때가 즐거운 것이고 수세적일 때는 불편한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지, 민주당 공천을 말도 안 되게 선동하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들 좀 골치 아팠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자리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졌다. 사면초가에 빠졌다. 즐겁다. 자, 사기 좀 올려주시고요. 자, 댓글창 제이선영님 감사하고요. 신영섭님 고맙습니다. 이선호님 감사하고요. 잼 대통령님 감사하고 채널의 퍼런나무님 감사하고 미아캠님 감사합니다. 땡큐.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이래놓고 참